안녕하세요. 자, 메가랜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섭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백미 올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메가랜드에서 만들어낸 과정인데요. 100일만 미쳐라라는 게 한 주말인데요. 기존에 계속 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은 한 10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 자체는 이론이 먼저 되어 있고 그 이론 밑에 기출문제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론이 되어 있으면 그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면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70%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지문들이 꽤 많습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해년마다 바뀌니까 기출문제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법은 거의 대부분들이 한 60, 70%는 기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형성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OX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100일만 미쳐라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테마를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테마는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는 총 7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민법은. 자, 먼저 권리변동 그러는데요. 권리변동은 요 근래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배정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나가면서 참조용으로 좀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 권리변동이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할 수 있고, 권리변동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하나의 총체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에 첫 번째가 권리 취득,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만 좀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원시취득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승계에서는 매매를 좀 하나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포괄 승계는 상속 요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용 변경에서 요 질적 변경 있죠. 요게 내용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작용 변경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원시 취득은 전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전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전주가 없는 상태에서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시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그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신축한 거, 신축은 원시 취득이에요. 등기가 없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무주물 선점 있죠. 무주물 선점을 예전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효취득이나 다른 말로 취득시효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효취득, 취득시효 같은 의미고, 요것도 원시취득인데 조심할 것은 시효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승계는 앞사람 걸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려받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여기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정 승계 매매가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라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설정적 승계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주체 변경은 그냥 이전적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감으로써 소유자가 을로 변경됐다.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적 변경, 요게 내용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어떤 거냐면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목적물이 있을 거고 그 목적물이 뭐가 된 거예요? 예, 멸실이 된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이 됐을 때 요걸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 요런 형태를 우리가 질적 변경, 내용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뭘로 바뀐 거죠?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용 변경에선 1번 저당권이 있다가 1번 저당권이 소멸되고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이 있을 때하고 2번 이렇게 있을 때 1번이 없어지면서 2번이 1번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형태가 됐을 때 당연히 그 배당이라든지 그 힘 자체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작용 변경, 효력 변경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가 되면 물권화가 돼서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효력, 힘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작용 변경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인데요. 그냥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 소멸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매매인 거잖아요. 매매. 이렇게 갑이 가지고 있다가 요게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전이 된 거잖아요.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누구로 이전된 거예요? 을로 이전이 됐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승계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승계취득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요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상대적 소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권리 변동, 법률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법률 사실은 26회 때도 한번 배정이 되긴 했는데 정확히는 뭐 배정이 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심할 건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요 우리 최고라고 하는 거나 그다음에 거절이라는 걸 우리가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요것은 준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요걸 의통이라 그래요. 의통, 의사의 통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통지한다, 통지라고 할 때는 이걸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관념의 통지 이렇게 관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 정도를 예전에 26회 때 한번 배정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걸 한번 뜬금없이 그 정도 한 번 정도만 연결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기출화 됐던 문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가 요 28회나 지금 29회 이렇게 이제 연결된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의 문제 한번 봐볼래요? 1번에 보시면 자, 법률행위, 법률 요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사실들인데 너무 연연해 하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자, 여기 보면 1번에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란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요건 그러는데요. 법률 요건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약이거든요.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그러잖아요. 이 계약을 우리가 법률 원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계약,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끔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권리 변동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악이라 하는 거고, 그럼 선이나 악이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거 있죠. 시간의 경과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식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정신작용이 귀하지 않는 하나의 법률 사실, 용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추인을 좀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추인. 자, 무권 대리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가 이제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요 추인은 옆에다가 단독행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배울 거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추인, 철회.
이건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상대방이 뭐가 있어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 아까 의통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의통하고 들어오는데 요 최고 정도는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기억만 하고 넘어가 버리세요. 이건 따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52조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효과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거에 의해서 효과를 부여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해제권을 언제 행사할 겁니까? 왜 행사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최고를 할 수가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소멸시켜 버리거든요. 그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X가 된 거죠. 여기서 꼭 끌고 가야 되겠다.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꼭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4번 정도는 끌고 가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이지만 4번 정도는 알고 가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아예 펴져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3번 봐볼게요. 자, 권리 변동에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신축이 포인트잖아요. 신축은 승계, 앞사람 걸 물려받는 게 아니고,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갑이 을의 소유권을 저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설정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저당권 설정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설정적 승계 이렇게 불러요. 설정 승계는 전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한을 받고 있다가 저당권이 종료가 되거나 지상권, 전세권 설정이 종료가 되면 다시 확장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설정적 승계는 권리 자체를 상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다 그러면 설정적 승계. 여기에다가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같은 거 또는 지역권 설정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설정적 승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1번 저당권이 소멸되고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위가 승진된다. 그럼 순위가 승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 힘, 효력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작용상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상 변경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작용, 효력의 변경, 힘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아까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 같은 경우도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를 갖추면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갑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상실이 되지만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거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는 거니까 요게 승계 취득이잖아요. 승계 취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건 특정 승계, 특정 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승계 이렇게. 그래서 목적물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 소멸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됐다. 그러면 요건 이전적 승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매매라고 하는 것과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는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가 되고 상속은 또 뭐예요? 상속도 이전적 승계예요. 근데 매매는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넘어가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특정 승계 이렇게 부르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매매하고 요 상속 두 개를 구별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매매나 상속의 공통점은 전부 다 승계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이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답은 여기는 몇 번이 된 거예요? 여기 3번.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라 작용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정리하는데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건 좀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자, 그러면 2번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준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요거요. 최고라고 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최고 그러면 요건 아까 의사의 통계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걸 의통이라고 했죠. 줄여가지고. 그러면 여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 동이라든지 취소, 추인, 해지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독행위에 관한 문제가 요즘 근래 좀 자주 나왔던 거죠. 32회 때도 나왔고 33회 때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서로 잘못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28회 때 기출된 문제이거든요, 지금. 자, 저당권 설정, 아까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정 그러면 이전적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요것은 이전이 아니라 요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설정적 승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가 권리를 상실해 버리는 거지만 설정적 승계는 전주가 계속 소유권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적 승계는 매매라든지 상속을 의미하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 이제 나올 겁니다. 요건 뭐 소유권 포기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통지, 관념의 통지 아까 나왔던 거고 선점은 원시취득이죠. 전에 주인이 없었으니까. 최고 아까 의사의 통지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는 기억하고 가세요. 지금 약간 빼딱하게 문제가 나오면 요거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 3번하고 5번 정도 요 두 가지 정도는 얘와 연결되는 문제예요. 파트가. 그래서 여기 통지하고 여기 통지 요거 관념의 통지라는 거 요거하고 의사의 통지 요걸 좀 기억을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권리 변동인데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해서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크한 것만 좀 확인해 주시라고. 자, 법률행위 종류로 와보는데요. 이 법률행위 종류는 요 근래 가장 많이 물었던 게 요 단독행위예요. 요 단독행위가 지금 요 근래 32회 때도 배정이 됐고 33회 때도 단독행위 종류를 계속 물어보는 것이 시험이 되거든요. 자, 먼저 법률행위 종류를 구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의사의 수에 따라 구별하는 거 있죠. 이건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실제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이렇게 돼 있죠.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다. 일방적 이런 형태고 계약은 어떤 형태죠?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가 합동행위는 같은 구심점을 향해서 두 개 이상의 의사가 모여서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합동행위 그러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단독행위하고 그다음에 계약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OX 문제를 또 풀어드릴게요. 자, 단독행위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된다. 자,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에 따라서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효과.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발생이 되어야 요걸 우리가 단독행위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 청약.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청약이라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독행위는 하나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미성년자가 계약, 법률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미성년자나 또는 친권자가 저 요거 취소할게요 라고 의사를 표시해요. 취소의 의사가 표시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 효과가 발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의사 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그 하나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 동그라미, 없는 것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건 포인트가 어디죠? 오케이, 도달이죠.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특정인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 있는 건요, 도달하여야 됩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달을 해야 되느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시면요, 유언, 유증을 묶으면 되죠. 유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유증,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하고요. 상속의 포기, 상속 포기도 여기에 해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인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취소나 해제, 동의, 철회, 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소유권의 포기가 나와 있잖아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여기 소유권 포기 말고 공유 지분이라 그래요. 공유 지분의 포기 이렇게 해볼까요? 공유 지분의 포기. 그럼 요것도 포기고 요것도 포기잖아요. 같은 포기란 말이야. 여기도 포기이고 요것도 포기예요. 그리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이에요.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상대방이 있는 거고 요건 상대방이 없으니까 같은 포기이더라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만약에 소유권의 포기나 공유 지분 자체를 포기할 때 이게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포기는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등기를 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요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등기를.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어떤 단독행위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때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때 조건을 붙이거나 해제권을 행사할 때 조건을 붙이거나 추인할 때 조건을 붙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이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의가 있거나 또는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유증. 유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거 돈 갚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할 때는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니까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조건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동의, 유증, 채무 면제 등 상대방에게 유리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법률이 단독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계약으로 하는 건 허용된다라고 해서 요 해제계약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나오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약정해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해제계약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독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요걸 계약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계약을 한번 봐볼래요? 계약은 뭔가요? 라고 돼 있는데, 계약은 서로 대립된다 그랬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1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청약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청약에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은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대립되잖아요. 대립이 되다가 어느 순간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계약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처럼 상대방의 내용적으로 뭡니까? 합치가 될 때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질은 두 개라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립되고 교환되다가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합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치.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채권계약, 물권계약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항상 단독행위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기에서는요. 단독행위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행위, 처분행위라고 해서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이 이행의 문제를 가지고 구별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자, 1억에 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합시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나중에 요 갑에 있던 등기가 을에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등기 자체가 넘어가야 된다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걸 나중에 가보면 이런 것을 등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등기가 넘어간다. 요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가면 요 계약을 원인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요걸 우리가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분행위, 원인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원인행위인 매매 계약은 타인 물건이라도 가능해요. 타인 거라도 매매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매매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라고 할 때 등기가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넘긴 거잖아요. 이때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요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는 있어요. 매매 계약 자체는 할 수 있거든요. 매매 계약이 뭐죠, 여러분들? 매매 계약이?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재산을 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은 타인 물건도 매매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건 유효가 되지만 자,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다. 처분 권한 없이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뭐 등기를 넘긴다든지 재산권을 이전한다든지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처분행위인 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뭐라고 먼저 나와 있냐면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거요. 자, 의무 부담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채권행위라는 거. 안 되면 옆에다 매매계약 이렇게 써놔도 돼요.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은 뭐라고 했냐면 자, 급부 의무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요걸 예전에 한번 문제를 배정한 적은 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부담행위에 의하여 직접 현존하는 권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해서 매매 계약만은 직접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성질을 채권행위 요거 해볼게요. 1번. 자, 타인 물건도 된다 안 된다? 타인 권리, 타인 물건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의무 뭐라 그래요? 부담한다. 의무 부담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행위는 그럼 뭐냐? 처분행위는 다른 말로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물권행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권행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권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상권 설정,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있죠. 요것들이 전부 다 물권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물권행위 어떤 게 있냐면 준물권행위는 채권행위지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뭐가 있냐면 채무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얘들은 전부 다 이행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행 문제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권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나올 때 채권행위하고 그 다음에 요 처분행위 두 개를 구별할 때 이행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행의 문제가 없습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요걸 좀 조심하세요. 자, 구별을 해야 될 게 요거예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1억에 둘이 매매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 그리고 여기에 따라 뭐가 넘어가죠? 재산권 넘어가고 등기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 처분행위가 요거 지금 제가 말씀한 거 요거잖아요. 자, 여기 매매 계약입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원인.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인 결과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요걸 우리가 채권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채권행위, 이 계약 자체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이 목적물이 원래 병 거예요. 병의 소유이더라도 내가 이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을이라는 사람 대금 1억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약속은 타인 물건이더라도 못하겠냐 이거죠. 약속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나 요 등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처분행위라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야? 이행의 문제가 요게 남죠.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나요? 안 남나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보시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타인 권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는요. 요거 계약은 되지만 여긴 돼야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타인이 등기를 넘기는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서 무효로 다루는 겁니다.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볼래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자, 밑에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 형태는 항상 이런 형태 같아요. 여기에 단독행위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단독행위가 여기도 단독행위 물어본 거고요. 요것만 유일하게 요 23회 때 요것만 의무부담행위냐 아니냐 채권행위냐 처분행위냐 요걸 물은 것 같아요. 요것도 단독행위 연결하는 거 요것도 32회 때 연결하는 거였는데 자 단독행위가 아닌 거 좀 외워놓으면 좋은데 철회라든지 취소, 동의, 추인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거죠.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 합의 해제는 합의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합의 해제 요건 뭐가 되는 거야? 계약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정도는 뭐 충분히 나중에 계약법까지 가면 자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정답은 뭐 여기처럼 1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3번도 한번 연결해 볼래요?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채권행위는 교환계약, 매매계약, 요 매매계약, 또 아니면 또 뭐가 있나? 임대차 계약.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행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제가 들어가 있는데, 요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합의, 여기 합의. 요 합의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 계약 해제 그러면 단독행위예요. 그럼 요건 상대방 있는 거죠. 있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예,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는 상대방 있는 거고요. 단지 상대방 없는 이라고 할 때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오면 애완 놓으시면 좀 좋긴 한데 그게 유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언이라고 하는 거. 유언 또는 요걸 유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32번도 한번 봐볼래요? 재작년 32회 때 문제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요것과 다르게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없는 단독행위고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두 가지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추인,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포기라든지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이 나오는데 요 상계는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퉁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퉁친다, 상계 처리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상계를 어디서 한번 보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에 보면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상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32회 때 이 문제들 배정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아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2번에 보면은 의무 부담행위, 요거 쉽게 말하면 계약 찾는 거거든요. 계약은 이렇게 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예약, 그 다음에 분양계약 다 계약이죠. 이것들은 채권 양도나 하나 더 쓴다면 채무 면제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채무 면제. 요 두 가지는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준물권행위라 그래요. 얘들은 물권행위라고 해서 일종의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트 테마 1번하고 테마 2번을 정리했는데 자, OX 문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요것은 자료실에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 같이 빼서 보시면 될 건데요. 요건 기출된 것을 지문으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미가 학개론하고 민법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민법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내긴 합니다만 기출지문을 한 번 정도는 더 정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프린트를 넣어드리는 거니까 집에서 프린트해가지고 같이 한번 내용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항상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제목에다가 갖다 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우리가 아까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권리변동을 한번 봐볼게요. 자, 1순위 저당권이 뭐라고 했어요? 소멸이 됐어요. 그럼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거든요. 1번이 없어지면서 2번은 올라가진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작용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옳은 지문인데 여기가 만약에 혹시
내용 변경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용 변경 그러면 이건 X가 됩니다. 작용 변경인지 내용 변경인지 잘 구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갑이 갑이 가지고 있는 가옥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걸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요렇게 넘어오겠네요. 그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소멸되는 거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물 전부가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소멸 그래야 되죠.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절대적 소멸 그럼 돼야 안 돼요? 절대적 소멸 그러면 안 돼요. 절대적은 목적물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속을 한번 봐볼래요? 상속은 특징을 동그라미 치면 돼요. 포괄적이고 이전적 승계다라고 되어 있죠. 이와 다르게 매매를 구별하면 되거든요. 매매는 뭘로 가야 되죠? 특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맞아요. 이전적 승계는 맞는데 특정이라고 하는 거, 매매는 그 정도만 정리하고 상속은 포괄, 이전적.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가 5가 됐네요. 이 정도, 요 3개 정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3개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라는 거고요. 자, 법령이 성립은 나중에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자,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종류. 요 종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인데 요게 제일 중요해요. 단독행위. 상대방 있냐 없냐 두 개 구별해서 애완 오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거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뭐가 있었죠? 공유, 지분, 포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공유, 지분, 포기는 뭘로 가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요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오케이.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등기하여야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라고 되어 있죠. 요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매매 계약. 계약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가는 거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거 있죠? 등기 넘어가는 거. 자, 생각하면 될 건데,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간단하게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의해제가 포인트입니다. 합의가 먼저 들어왔네요. 합의. 그러면 요건 X가 되죠. 합의해제. 그럼 뭘로 가야 된다?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다르게 계약을 뭐 한다? 계약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계약 해제, 해제 이렇게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계약 해제 그러면 요건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합의 해제는 요건 계약입니다. 요건 계약이고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 요 두 개 헷갈려 하는 거 조심할 거. 자, 해지 상대방 있는 단독 동그라미가 되죠. 해지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법정 해제가 요 해제예요. 요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정 해제 이렇게 아니면 해제해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성질상 계약에 해당된다. 이건 X가 된 거죠. 법정 해제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4번에 한번 보시면 철회가 포인트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자, 청약을 철회한다. 철회 같은 의미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취소. 자,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전부 다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동의도 동그라미. 법정들이 동의다 그럴 때 상대방 없는 게 아니라 동의는 당연히 내가 동의할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의할게. 누군가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라고 해야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야 되고. 자, 추인이 동그라미네. 추인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추인이에요. 추인. 자, 추인은 성질상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우리가 동의를 얻잖아요. 여기 동의. 여기 동의를 얻는다. 단독행위 해당되고, 소유권의 포기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당이 되는 거죠.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너 돈 안 갚아도 돼 하고 일방적으로 뭐예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 안 갚아도 돼. 채무 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뭘로 가야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유언하고 옆에다가 요 정도 써놓으면 좋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증여는 성질상 계약이에요.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 매매계약, 계약입니다. 예약이 포인트입니다. 예약. 호텔 예약한다. 호텔 예약한다. 나 예약했어. 이건 뭐가 돼요? 단독행위가 아니라 얘는 뭘로 가야 된다?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약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법에 가서도 종종 물어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타 인권은 안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자, 채권 양도 아까 나왔던 거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두 개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준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옳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에 요건 나중에 좀 이야기할 필요 있는데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건 맞아요. 효력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자, 이따 보기로 하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 아까 처분행위라고 고쳐도 된다 그랬어요. 처분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처분행위.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거 OX 문제를 풀었을 때 법률행위 부분은 이 정도 풀면 충분하지 않을까. 단독행위.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다음 문제. 테마 3번은 좀 쉬었다가 연결하는 걸로 할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